자, 수능 특강 레이트 15강 보자. 이것도 15-1, 15-2 이렇게 먼저 이 영상 속으로 담아볼게.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 자, After domestication came farming. Fire was a force here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domestica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축화라고 할 거야. 가축화. 그러니까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거 있지? 그거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보면 이게 문장 구조가 조금 독특해. 가축화 이후에 농업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가축화 이후에 농업이 왔다. 불이라는 게 여기서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우리가 하는데, 농업을 할 때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문장. Slash and burn agriculture is one of the oldest and simplest ways to clear the land of trees 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이건 해석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아, 밑에 있구나. 밑에 단어가 나오는데, Slash and burn agriculture가 화전 농업이라고 나오네. 적고 시작을 해볼게. 자, 화전 농업은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 하나야. 뭐 하는? Clear the land of tree. 나무가 우거진 땅을 클리어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무를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뭐 땅을 되게 뭐 평평하게 만들고 땅을 클리어하게 만든다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화전 농업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였다. 됐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사실 지우기 전에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원어브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은 여러 개 중 하나가 맞는 말이지 하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one of 복수 명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way라고만 단수 명사로 쓰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됐고, 다음 거. Once used extensively by primitive tribes, it is still used today in some places like Borneo. 보르네오라는 이거 지역 이름인 것 같거든. 과거 한때 사용되었어. 되게 많이 사용됐어. 원시 부족에 의해서. 과거에 한때 원시 부족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장소에서, 보르네오 같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다음 거. The process involves slushing the bark on the tree, which stops the sap from flowing and eventually kills the tree. 이렇게 나오는데, slash라는 단어는 여기 해석지 보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난도질하다, 깊이 배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과정은, 그러니까 이 화전 농업을 하는 과정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난도질을 할 거야. 나무 껍데기를 난도질 할 거야. 나무 껍데기를 난도질 하는데, 근데 그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stop A from ing 구문이 나오거든.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는 구문이지. 그래서 나무 껍질을 난도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액이 흐르지 못하게 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수액이 흐르지 못하게 돼. 그리고 결국은 그 나무를 죽이게 돼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지금 화전농업을 하는 어떤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무 껍질을 깊게 난도질을 하고 그럼 수액이 흐르지 못해서 나무가 결국은 죽게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속적 관대네.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콤마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속적 관대니까 that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and를 기준으로 해서 kills라는 동사하고 stops라는 동사가 서로 병렬을 이루고 있다까지도 알면 좀 좋을 것 같네. The leaves die and fall off. 그 나뭇잎들이 죽어서 fall off,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가능하게 하냐면 sunlight, 태양빛이 filter onto the forest floor. 이거는 숲 바닥이란 뜻이겠지. 숲 바닥으로 태양빛이 이렇게 스며들어올 수 있어. filter onto, 스며들다 정도로 해석을 할게.
왜냐면은 이제 나뭇잎이 있으면 태양빛이 못 들어올 건데 나뭇잎이 죽어서 다 떨어지니까 태양빛이 바닥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숲 바닥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fallen leaves change into fertilizer. 그 떨어진 나뭇잎이 비료로 변하게 된대. 비료. 그치? 자, 내용을 좀 깔끔하게 다시 한 번만 보면서 어법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 나뭇잎이 죽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태양빛이 스며들게 하면서 바닥으로. 근데 그 바닥이 어떤 데냐면 떨어진 나뭇잎이 비료로 변하는 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지. 자, 관계부사 나온 거, 뒷문장 완전한 관계부사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분사구문 나왔다까지도 한번 챙겨서 보자. 다음 거. Then, 그리고 나서 crops are planted. 농작물들이 심어집니다. 이건 별로 할 말이 없네. In 2 or 3 years. 한 2년, 3년 안에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이라고 할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시간 앞에 in이 붙으면 이렇게 해석하거든. 후에. 2년, 3년 후에 when the soil starts to show signs of being depleted of nutrients. 뭐 할 때? 흙이 보여주기 시작해. 어떤 징조를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고갈됐어. 뭐가 고갈됐어? 영양분이 고갈되었다라는 징조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죽은 나무가 태워집니다. 그리고 재는 비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농작물들이 심어집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막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자. 왜 전치사라서 ing 쓴 거는 금방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전치사라서 ing를 쓴 거고, deplete 이라는 단어는 원래 고갈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져. 근데 여기 pp를 적었다는 얘기는 고갈됐기 때문에 bpp를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영양분이 고갈되었다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를 썼다. 근데 수동태를 전치사 뒤에다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ing, 빙 썼다 라고 해석하면 돼. 다음 거. 자, 불행하게도 This requires constantly moving into new areas and destroying the forest. 자, 불행하게도 이것은 화전농업은, 이 글 자체가 지금 화전농업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잖아. 화전농업은 요구합니다. 계속적으로 옮겨 다녀야 돼. 새로운 지역으로. 그리고 숲을 파괴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사실이다.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얘랑 병렬.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다음 거 보자. A factor that influences social cognition is culture. 자, 보면 social cognition이면 사회적 인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자, 어떤 요소가 있어. 어떤 요소?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는 문화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거든. 자, 이거 적어 놓고 갈게.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준다. 됐지? 됐지? 이 문장을 내가 그대로 그냥 적어 놓은 거야. 보면서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해볼게. 자, 밑에 거 보자.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think about the social world in different ways. 자, 서로 다른 문화 출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생각한다. 사회적 세상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자, 봐봐. 사람들이 서로 문화가 달라.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대. 문화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문화가 다르니까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됐지? 똑같은 말이야. 우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됐고,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물어봤다. 이제 2명한테 물어본 거지. 보스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첫 번째,
미국인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멕시칸 아메리칸한테 물어봤대. 여기서 멕시칸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진짜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멕시칸 아메리칸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멕시코인이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해석지에 나와. 그러니까 멕시코계 미국인이라는 건 멕시코인인데 미국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인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아. 그럼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진짜 미국인하고 멕시코 사람인데 미국에 사는 멕시코인하고 이제 물어봤어. 혹은 요청을 했어. 요청을 했어. 뭐 해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read, 읽어봐라. 뭐를 읽어봐라? A series of sentences. 어떤 연속적인 문장을 읽어봐라 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묘사하는 문장이야. 뭐를 묘사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이야.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봐라. 병렬. 이거하고 병렬이야. 판단하라고 요청했어. Whether this person had a given trait. 이 사람이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대. 자, 다시. 이게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자, 미국인하고 멕시코인하고 이제 데려다 놨어. 두 명을 데려다 놓고 이제 문장을 내가 주는 거야.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봐라 라고 이제 실험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 문장 자체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ask가 미래지향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 적은 거 한번 체크해보고 얘하고 병렬인 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했지. 이 사람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whether라는 단어를 쓴 게 적절했지. 자, 됐어. 내용 정리는 대강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계속 읽어보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한 문장이, 여기서 read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다라고 보통 외우고 있잖아. 근데 읽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뭐라고 읽히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한 문장이 뭐뭐라고 읽히냐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 뭐뭐라고 써 있었냐면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when he was 12. 그는 첫 번째 미적분 시험을 봤다. 미적분 시험을 처음 봤다. 12살 때 라는 문장을 읽었대. 12살 때 미적분 시험을 봤대. 12살 때. 그리고 그 특징은, 그들이 반응을 보였던 특징은 뭐냐면 스마트하다라는 특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그랬잖아. 미국인하고 멕시코인하고 데려다가 문장을 주고 읽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문장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라고 해본 거래.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거지. 어떤 문장이냐면 어떤 사람이 12살인데 미적분 시험을 봤어. 이 사람은 스마트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판단해봐라. 이렇게 실험을 한 거야 지금. 됐지? 이렇게 보면 돼. 다음 거. 자, 또 다른 문장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She left a 25% tip for the waitress. 그녀는 남겨주었다. 25%의 팁을 그 waitress. 그러니까 waitress는 이제 웨이터인데 여자인 웨이터를 waitress라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 웨이터한테 25%의 팁을 남겨주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을 보였던 특징은 관대한이라는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웨이터한테 팁을 25%나 줬어. 이 사람이 관대하냐 관대하지 않냐라는 걸 이제 판단해봐라 라는 그런 실험인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이제 변형 문제의 어떤 대비인데, 자, 앞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떤 실험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읽었고 또 이런 문장을 읽었어. 그러니까 예시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for example 이고, 그 다음에 another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another sentence, 또 다른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떤 문장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고 나서 또 다른 문장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one sentence와 another sentence를 누가 더 먼저 오게 배치를 하는 게 맞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another가 뒤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됐지? 당연한 얘기야. 또 다른 문장이란 얘기는 어떤 문장 얘기를 하고 뒤로 갈 때 쓰는 거니까. 이 정도 봅시다. As predicted,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이게 make judgment는 판단을 만드는 거니까 판단을 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미국 사람들은 특성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훨씬 더 빠르게 했대. 누구보다? 멕시코 사람이 했던 것보다. 자, 이거는 대동사고 이거에 대한 대동사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이 판단을 했던 것보다 미국 사람이 판단을 훨씬 더 빠르게 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대동사, 어법 잘 챙겨보고. 다음 거. This reflects Americans' strong tendency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s in reading to behavior. 자, 이것은 이제 실험 결과겠지. 실험 결과는 반영합니다.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미국 사람들의 강한 경향. 미국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강조한대. 뭐를 강조할 거냐면 여기가 조금 어려워. 봐봐. leading to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이잖아. 행동에 이르게 되는 특성의 역할. 행동에 이르게 되는 특성의 역할을 미국 사람들은 강조하더래. 적어줄게. 봐봐.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강조하더래. 행동에 이르게 되는 특성. 행동에 이르게 되는 특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더라 라고 미국 사람들은 매우 강하게 생각을 하더래. 아까 뭐였어? 어떤 애가 12살인데 미적분을 풀었어. 그럼 걔는 똑똑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12살에 미적분 시험을 본 거야. 어떤 사람이 팁을 되게 많이 줬다는 거는 그 사람이 관대하다, generous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팁을 많이 준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래. 됐지? 자, 근데 이제 뒷문장도 조금 읽어볼게. 이것은 이 실험 결과는 뭐를 보여주냐면 미국 사람들의 이런 특성을 보여준다. 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도 보여주냐면 경향, 누구의 경향? 사람들, 어디 출신 사람들? 집단적 문화의 출신 사람들, 집합적 문화 출신 사람들. 해석지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 집단주의적 문화권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집단주의적 문화권 사람들의 경향도 보여준다. 근데 뭐 하는 경향이냐면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여기서 단어 외웠지? 고려하다. 기억나? take into account. 그러면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집단주의적 문화 출신 사람들의 경향. 여기서 집단주의적 출신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야.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하겠다는 거지. 자, 이게 뭔 소리냐? 어떤 애가 12살인데 미적분 문제를 풀었어. 이거는 미국 사람들 시선에서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멕시코 사람들 입장에선 뭐냐면 상황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었겠지. 그럴 만한 상황이었겠지. 애가 단순하게 똑똑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그럴 만한 상황이었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12살이 미적분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특성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라고 멕시코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팁을 되게 많이 줬어. 미국 사람들은 팁을 많이 줬다라는 행동에 대해서 그 여자는 되게 후한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이야 라고 바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멕시코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보인 건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겠지, 그 여자가 반드시 착한 여자라서, 반드시 관대한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대.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그거지. 미국 사람들과 멕시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뭔가 생각하는 게 달랐던 거야. 자, 다시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 여기 적어놨지.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준다. 미국 사람들의 문화와 멕시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도 인식하는 게 달라졌던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막 무거운 걸 들고 가시는 걸 봤어. 그리고 도와줬어. 미국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 행동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아, 되게 착한 애다. 얘는 착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할머니를 도와주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자체가 착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성이 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도와줬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15-2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